따스한 햇살이 스며드는 아침, 정원의 흙냄새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말없이 자라는 식물들을 바라보는 그 시간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와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 정성을 다해 키웠는데 왜인지 모르게 식물들이 힘이 없어 보일 때 말입니다. 고추나 토마토, 혹은 애정을 담아 기르던 꽃들이 어느 순간부터 잎이 누렇게 변하고 줄기가 축 늘어지고 꽃봉오리가 피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종종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을 더 줘야 하나? 햇빛이 부족한 걸까? 비료가 약했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깊은 곳, 우리가 잘 들여다보지 않는 땅 속에 진짜 문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식물의 생명력은 뿌리에서부터 시작되며 그 뿌리가 머무는 흙의 상태가 식물의 운명을 좌우하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 열쇠는 놀랍게도 우리 부엌 찬장 한 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값비싼 영양제도 아닙니다. 단지 아주 평범한 재료 하나가 우리의 정원을 다시 살아나게 만들 비밀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 비밀의 열쇠를 찾기 위해 우리는 땅속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잘 보지 못하지만 뿌리 아래 몇 센티미터만 파고들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곳은 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생명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놀라운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며 끊임없이 영양분을 주고받고 뿌리와 대화를 나누고 마치 살아있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흙 속에서 벌어지는 이 보이지 않는 활동이야말로 식물이 스스로 자라기 위해 필요한 힘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겉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 깊은 세계의 존재를 잊곤 합니다. 물과 햇빛, 비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흙의 생명력이 깨어나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여름에는 장마로 흙이 쉽게 무르고 겨울에는 단단하게 얼어붙는 환경에서는 흙의 구조와 생태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북의 산간 지역이나 전남 해안가의 모래땅처럼 배수가 너무 빠르거나 영양분이 쉽게 빠져나가는 토양에서는 아무리 정성껏 물과 비료를 주어도 식물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흙을 살리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흙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만들고 뿌리가 숨 쉴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것이 진짜 정원의 회복을 위한 시작입니다. 다행히 그 방법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도 쉽게 지나치는 한 봉지의 재료 속에 땅을 다시 깨우고 식물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음 이야기를 통해 만나게 될 주인공입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많은 사람들의 부엌 한켠에 조용히 놓여있는 마른 이스트입니다. 흔히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누르스름한 가루일 뿐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 작은 입자들 안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물과 설탕이 닿는 순간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나듯 이스트균은 활동을 시작합니다. 수많은 미생물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며 생명 에너지를 퍼뜨리는 이 과정은 단순한 발효가 아니라 흙 속 생태계를 깨우는 시작점입니다. 이스트균이 활성화되면 비타민 B군, 아미노산, 효소 같은 필수 성분들이 뿌리 가까이에 방출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식물이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고 새로운 뿌리를 내리며 줄기를 곧게 세우는 데 필요한 정확한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스트균이 식물이 가장 쉽게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질소,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필수 미네랄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식물이 원래부터 원하던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영양을 받아들이게 도와주는 존재이지요. 일반 화학 비료가 영양분을 억지로 밀어넣는 방식이라면 이스트균은 식물이 스스로 선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환경을 정돈해주는 조력자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가루 하나가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정원의 흐름을 바꾸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서 마주하던 빵에 숨겨진 조력자가 식물의 삶을 되살리는 비밀 병기일 줄은 생각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스트균이 흙 속에서 어떤 마법 같은 과정을 만들어내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스트균이 흙 속에 들어가면 시작되는 변화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단순히 주변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서 식물의 뿌리와 직접 상호작용을 하며 놀라운 과정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은 리조파즈 현상이라고 불리지만 복잡하게 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 뿌리가 스스로 필요한 미생물을 끌어당기고 그 미생물을 섭취해 영양을 흡수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식물이 스스로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장면은 실제 현미경으로 관찰된 결과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뿌리의 끝부분이 가까이 다가온 이스트균을 품 안으로 끌어들이면 식물은 활성산소를 이용해 그 세포벽을 부서 안에 담긴 영양 성분을 직접 흡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부 살아남은 이스트균은 다시 뿌리 밖으로 내보내지는데 이 과정에서 뿌리는 새로운 가느다란 뿌리털을 빠르게 만들어냅니다. 그 뿌리털은 더 넓은 영역에서 수분과 미네랄을 흡수할 수 있도록 식물의 능력을 확장시켜줍니다. 이처럼 식물과 미생물은 단순히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자극하고 성장시키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갑니다. 식물은 단지 수동적으로 영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흙과 대화하며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생명체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알고 나면 이스트균이 단순한 발효 재료가 아니라 뿌리와 소통하는 동반자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트균이 흙 속에서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놀라운 역할, 바로 흙을 변화시키는 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스트균이 뿌리와 소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흙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자주 겪는 문제 중 하나는 흙이 너무 단단하거나 너무 가볍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충청북도나 경북 내륙의 모래성 토양은 물을 줘도 금방 스며들어 버리고 영양분도 쉽게 빠져나가 식물들이 제대로 자라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트균이 활성화되면 EPS라는 특별한 물질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EPS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학적 접착제, 일명 바이오글루 역할을 합니다. 이 물질은 헐겁게 흩어져 있던 흙입자들을 부드럽게 하나로 묶어주어 작은 잎단 구조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흙은 마치 스펀지처럼 물과 영양을 품고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뀝니다. 수분을 단단히 붙잡아 두면서도 동시에 뿌리가 숨쉴 수 있는 산소 공간도 확보되기 때문에 식물이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변화는 단순히 식물의 뿌리에 좋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갑작스러운 장마나 가뭄과 같은 날씨 변화에도 더 잘 견디는 회복력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과거 해남 지역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시도된 실험에서는 동일한 조건에서 이스트균을 사용한 흙이 물을 머금는 능력이 2배 가까이 높았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트균은 단순히 영양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식물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반을 근본적으로 다시 만들어주는 힘을 지녔습니다. 정원을 돌보는 우리의 손길이 아무리 따뜻해도 뿌리가 안심하고 뻗을 수 있는 흙이 없다면 식물은 힘을 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작은 생명체를 어떻게 깨우고 우리의 정원에 안전하게 사용하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트균을 어떻게 제대로 깨우고 정원에 사용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먼저 손등에 닿았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약 40도에서 46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 1리터를 준비합니다. 그 물에 마른 이스트 10g과 설탕 5g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이때 설탕은 식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트균에게 일어날 시간이야 라고 말해주는 자극제 역할을 합니다. 설탕이 들어가야 이스트균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빠르게 증식합니다. 이 혼합물을 그릇에 담아 깨끗한 천으로 덮은 채 직사광선을 피해 30분에서 40분 정도 두면 표면에 부드럽고 얇은 거품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깨어났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식물에 주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10배의 깨끗한 물로 희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즉, 1리터의 이스트액을 만들었다면 10리터의 물을 섞어 총 11리터의 희석액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너무 진한 상태로 사용하면 식물의 뿌리 세포에서 수분을 빼앗는 삼투압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희석이 필요합니다. 희석한 액체는 식물의 줄기나 잎이 아닌 뿌리 쪽 흙에 직접 부어주면 됩니다. 사용 시점은 1년에 단 3번이면 충분합니다. 모종이 땅에 자리를 잡은 시기, 꽃이 피기 시작한 시기, 그리고 열매가 불어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액체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두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섞은 후에는 몇 시간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하고 가능하면 정성을 담아 그날 만든 액을 그날 식물에게 건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이 작은 손길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과 정원을 바꾸었는지를 한 이야기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경남 밀양의 외곽마을에 홀로 살고 있는 민수 어르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민수 어르신에게 정원은 단순한 취미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벗이자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조용한 안식처였지요. 그런데 지난 봄 정성껏 기르던 방울토마토들이 이유 없이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잎은 누렇게 바래고 줄기는 힘없이 축 늘어졌으며 꽃은 피기를 거부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르신은 물도 주고 퇴비도 뿌려보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쯤에서 포기했겠지만 민수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며 누군가의 권유로 이스트균액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부엌에 있던 마른 이스트와 설탕을 꺼내고 따뜻한 물을 준비해 정성껏 희석액을 만든 뒤 조용히 식물의 뿌리 근처에 부어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르신은 흙 표면 가까이에서 작고 가느다란 흰 뿌리들이 조심스럽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식물이 다시 살아갈 이유를 되찾은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줄기가 힘을 되찾아 곧게 올라섰고 잎은 초록빛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어르신은 더 이상 수확을 기대하지 않았던 토마토 줄기에서 붉고 탐스러운 방울토마토를 한 바구니나 거두었습니다. 그날 민수 어르신은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토마토만 다시 일어선 게 아니라 나도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어. 식물이 회복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일은 삶이 다시 싹트는 기적을 보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스트균의 역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그 작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어떻게 식물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스트균은 식물을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호하는 역할도 함께합니다. 이 균들이 뿌리 주변에 자리 잡으면 해로운 병원균이 침투할 수 있는 틈을 막아줍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좋은 균의 숫자를 늘려 자연스럽게 균형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식물의 면역 체계도 함께 자극되어
병에 더 빠르고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트균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생명의 순환을 되살리는 살아있는 조력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는 단지 정원 가꾸기의 기술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의 세계를 돌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내면도 따뜻하게 가꾸어야 한다는 삶의 메시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나 건강은 결국 안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대신 조건을 갖추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 믿고 돌보는 그 시간이야말로 생명이 빛나는 순간을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민수 어르신의 토마토가 알려준 것처럼 인생의 어느 시점이든 다시 시작할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식물이 뿌리를 내리듯 우리도 마음의 흙을 살피고 조용히 힘을 모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흙과 함께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겸손과 인내, 그리고 생명에 대한 경애를 배웁니다. 오늘 당신이 뿌리는 마음의 씨앗은 내일 당신의 삶에서 가장 따뜻한 열매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의 손끝에는 흙의 온기가, 당신의 하루에는 생명의 기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